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달 내 검수완박 입법 완료 강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야당과 검찰, 시민사회 단체 반발도 상당해서 박병석 의장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속속 여야의 지방선거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어제부터 지역 행보에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호남을 찾았고 오늘은 전남 또 경남 지역을 방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남 광양을 갔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서부 경남, 진주, 창원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내일까지입니다. 내일은 부산과 울산에서 행리를 지방 방문을 마무리하는데 네. 그 키워드는 그겁니다. 약속과 그리고 민생의 행보. 그러니까 주로 산업시설을 또 시장을 방문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둘러보겠다. 예. 그리고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 이걸 지키겠다. 그 두 가지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속과 민생 행보 이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운동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항상 선거 앞두고 몇십일 전에 대통령이나 뭐 그 총리라든가 이렇게 지방 다니면은 야당은 이렇게 비판하기 마련이죠. 예. 작년에 4.7 지방선거, 4.7 보궐선거가 있었죠. 네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딱 40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그때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할 것 없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데 그때 네. 동남권 메가시티 보고회 명목으로 하는데 또 같은 그 시점인데 그렇군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개입 중단하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예. 마찬가지로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여야 바뀌어서 그렇군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입장이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요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또 제작사 서로 다른 입장도 발표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에요, 정확히? 윤석열 당선인이 그 TVN에 있는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출연을 놓고 미디어 오늘이 오늘 보도를 한 게 뭐냐면은 작년 4월에 청와대에서 한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을 타진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CJ ENM 층에서 우리는 그 정치인의 출연은 컨셉이 안 맞다라고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미디어 오늘 보도는 CJ ENM 측에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쪽에서는 문 대통령 측에서 출연 요청해온 것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서로 말이 어긋나니까 오늘 그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또 이제 별도 SNS를 통해서 제작진이 거절 의사 밝혔다. 뭐 청와대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탁현민 비서관의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은 막아놓고 예. 왜 윤석열 당선인은 출연시키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출연을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이 그 예능 프로에 출연하고 싶어하죠. 이미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결정은 전적으로 방송사가 결정하도록 놔둬야 된다. 네.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여야 대표라든가 당선인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시청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냥 방송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좀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여야의 지방선거 대진표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강원도민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많은 당협위원장님들께서 헷갈려가지고 지금 잘못 줄을 서서 계시는데 저는 본선에서 당연히 이길 후보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후보란 새 정부 그리고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과도 함께 환상적인 복식조를 이루는 사람이 가능하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내일이면 결정이 되는데 윤심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내일 당심 50%, 민심 50% 합산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까지 어제 오늘 이틀간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네. 네, 잠시 뒤에 마감이 되고 발표는 내일 오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 경우에는 내세우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네.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젊은 층을 흡수할 적임자다라고 하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정책 능력이 있다. 자신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점을 이걸 내세웁니다. 예. 하지만 약점은 뭐냐면은 보수층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이 아직 여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심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 이것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김은혜 의원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심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강점입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맞서왔다.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 보수층에는 아주 플러스 요인이 되죠. 결국 당심에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조직을 보면 국민의당 인사도 영입을 해왔고 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던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도 캠프에 영입을 해서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사를 지낸 김문수, 이인재 전 의원도 또 이렇게 고문으로 영입을 하고 그랬군요. 그래서 예. 상당히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강점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기지사는 컷오프 없이 4명이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결선 투표도 함께 실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김동연 예비후보가 가장 여론조사상에서는 1위였는데 결선 투표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일단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3차례 TV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TV 토론이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명의 그 경기도민들이 뭐 잘 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대중 앞에 드러낼 기회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4명의 후보가 일단 예선을 통해서 본경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결선 투표 2명을 줄이는 결선 투표로 가는데 지금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동연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은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민심의 동향인데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를 가면은 2명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과연 다른 후보들이 반 김동연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까라고 하는 점은 아직 의문이고요. 일단 이재명의 마음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연 후보의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볼까요? 대구시장 후보 경선 자,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이 세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김재원, 유영아 예비 후보 단일화 불발됐죠. 그렇습니다. 예. 단일화가 무산이 됐고요. 예. 사실상 솔직히 두 사람의 단일화 명분이 없습니다. 친박이라는 이유 말고는 명분 그리고 또 타당한 논리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박심의 대표 주자를 만든다는 건데 솔직히 그 대구 시민들도 별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두 사람을 따지고 보면은 유영아 변호사는 대구와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까지 다녔다는 것 말고는 대구와 인연이 없고요.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사실 대구 정치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는 있지만은 사실 국회의원 3번 한 것은 전부 경북, 청송 또 의성 이쪽입니다. 예. 대구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약점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도 무산됐죠. 또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수성을 해서 네. 현역 대구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홍준표 예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수성을 보궐선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유영아 그리고 김재원 예비 후보가 다시 붙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 유영아 변호사 경우에는 이사 주민들을 옮긴 곳이 수성구 파동입니다. 여기가 수성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은 하지만은 염두에 뒀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반면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같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무공천을 했었죠. 국민의힘은 예. 원래 김재원 최고가 여기 출마하려고 했었죠. 그랬군요. 그렇지만 예. 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출마를 포기했었는데 아니 한 달여 전에 중남구에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수성을에 나온다 말을 꺼내기가 어렵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전 최고는 아마 그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일단 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지사 후보 경선 볼까요?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 들어가기로 했고 민주당 이야기해 볼게요. 민주당은 이광재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당초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죠. 출마 네.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었죠. 네. 하지만 아무도 신청을 안 하니까 결국 이광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아마 그렇게 전략 공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 의원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 차례 강원지사 하지 않았습니까? 뭐 했었죠. 7개월 예.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지금은 또 한 10년 지나면서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강원도의 민심이 윤석열 54 아. 그리고 그 이재명 이재명? 41.7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영남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큰 표차가 그 차이가 아. 벌어진 것이 강원입니다. 이 강원은 특히 이제 세 구역으로 특히 나눠지죠. 하나는 춘천권, 또 원주권, 강릉권 크게 말하면 이렇게 네, 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두 그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네. 그 심지어는 이광재 의원의 고향인 평창에서 예. 그리고 지역구인 원주에서도 큰 표 차이로 패배를 했었거든요. 이광재 의원이 이런 핸디캡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또 물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됐냐 이것도 네. 차이가 있겠지만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충북지사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후보인데 두 후보 모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좀 관계가 있어서요. 이 구도도 좀 재밌네요. 두 사람의 인연도 아주 재밌습니다. 네. 둘 다 청주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아, 김영환 후보가 청주고 46회 그리고 노영민 후보는 49회입니다. 그러니까 3년 선후배 관계죠. 네. 연세대에도 김영환 후보가 선배고요. 그리고 네. 같이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아. 1977년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같이 구속이 됐었고 네. 그리고 교도소도 홍성교도소에서 9개월 동안 감방 녹입니다. 같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비슷하기로 했는데 정치도 같이 하다가 열린우리당에 합류하느냐 또 합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두 사람의 운명이 정치적 운명이 갈라졌었고요. 그랬군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 예. 또 김영환 후보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고문의 예. 역할로 이렇게 고향에서 네. 격돌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질 것 같다는 분석해 주셨고요.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고심하던 민주당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TV 토론 1회 이상 한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이분들을 포함 22일 금요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거기에서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서 이 후보를 아까 일정대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송영길, 박주민 후보를 어제는 배제했었는데 오늘 다시 포함해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사실 왔다리 갔다리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에 공개는 안 됩니다만은 보통 그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막 돌립니다. 아.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하고 맞설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 전 대표를 넣기도 하고 또 박영선 전 장을 넣기도 하고 계속 여론조사를 돌렸을 겁니다. 네. 예. 하지만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요. 예. 그러면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누구를 배제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한번 본선에서 오세훈 시장과 도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구도상으로는 유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고 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도를 좀 뒤집을 수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은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아마 오세훈 후보가 해보면 상당히 시장이 앞설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은 선거전에 돌입하면은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한 제가 보기에는 3% 이내까지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일단 예. 작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차이가 18% 차이가 났었거든요. 오세훈, 박영선. 네. 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네. 상당히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로 돌아오면 물론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은 오세훈 시장 측이 더 힘을 받겠지만은 아니면은 그래도 일반적인 선거는 아주 타이트하게 51대 49의 선거로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인 선거 양상이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검수완박 입법 지금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회의를 열자라고 이제 박병석 의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무 강경파 의원들에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일단 이런 자성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소리들이 큰 흐름을 아직 이루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일단 예. 지도부도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밀어붙일지 아니면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하에서 나름대로 또 중재안을 또 찾게 될지 예. 그 부분은 아직 길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양양자 의원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양양자 의원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철험회가 일단 민주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검수완박 하지 않으면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뭐 상당히 강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가 진짜 이런 생각 갖고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보다도 예. 천정배 전 의원이 천정배 한 말이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천정배 전 의원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심리적인 균형을 잃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극히 독선적이고 전투적인 일부 강경파가 득세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 보이는 사람을 악마화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런 당의 모습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직 장관들과 오찬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은둔이 아닌 현실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운명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유서에 나오는 운명을 언급하면서 네. 나야말로 운명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운명에서 벗어났지만은 예. 자신은 남긴 숙제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 아. 이렇게 심경을 피력한 것이 예, 있는데 예. 보통 시민으로 살고 싶다. 이것은 이제 숙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심경이 담긴 것이 아닌가. 잊혀진 시민으로 살고 싶다. 운명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고 싶다. 숙제를 이제 다 마쳤다. 예. 라고 하는 심경을 밝힌 것일 것 같고요. 네. 그런 숙제에서 과연 벗어날지 아니면 아직까지 운명의 사슬에서 못 벗어난 것인지 네. 그거는 또 역사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